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드린 전반적인 자료는 첫째, 생지문이랑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수업 자료. 두 번째로는 교과서 분석본이랑 문제풀이, 숙제죠. 문제풀이 해와야 될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공부해와야 될 24년 10월 모의고사, 암기 자료, 단어, 어법 빈칸 이렇게 있으니까 준비 꼭 해오시고, 오늘 5가 사실상 올해가 여러분들 그 마지막 저기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 지문을 8년 봤습니다. 8년. 8년 봤기 때문에 마지막 수업이 되겠네요. 어쨌든 잘 좀 여러분들 하나하나 봐주시고, 이게 원래 파이널 마지막 저기 할 때 쓰는 자료라서 사실 두 번째 바퀴 볼 때보다는 먼저 선생님이 이제 지금 판서를 지금 어깨 지금 수술을 했는 바람에 판서를 시도를 해봤는데 팔이 안 올라가요. 이 어깨가 여기까지가 전부야. 그래서 판서는 최대한 선생님이 여기 펜으로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판서를 할게요. 이렇게 판서를 할 테니까, 이렇게 판서를 할 테니까 대신 이제 최대한 필기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쌤이 쓸 거고, 야 필기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있는 걸 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서가 조금 녹진하게 있는 수업이 있는데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 수업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판서랑 똑같이 이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걸 보고 싶으시다면 내가 영상 남겨 드릴 테니까 그 수업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수업이니까. 자, 첫 번째, bees are dying. 벌이 죽어가고 있다. 벌의 죽음은 곧 인간의 죽음이다 라고 얘기까지도 하죠. 자, 첫 번째는 글의 형태가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례를 들어서 뭐 벌집 마스코트가 있는 벌의 마스코트가 있는 그 시리얼 박스에 그 시리얼이 벌이 사라졌다. 그 사라졌다는 걸 의미를 방증하면서 이제 세부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이제 사례 걸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7년 3월에 시리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in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시리얼 사랑가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감정동사 표현할 때는 수동태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were surprised. 수일치도 먼저 잘 해주셔야 되겠죠. lovers이기 때문에 were, 감정동사이기 때문에 느꼈다, 수동태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다라는 건 얘들아 투부정사 해서 놀란 거야. 원인이 되겠죠. 이 buzz the bee가 뭔데? 컴마로 동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의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 시리얼 메이커. 이 시리얼 제작사의 이 꿀벌 마스코트, 유명한 꿀벌 마스코트인 Buzz the Bee라는 그 캐릭터가 was gone, 사라져버린 거야. 이 Buzz the Bee가 단수 주어기 때문에 was의 수일치까지 한 거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From the boxes of the maker cereals, 그 제작사의 어떤 시리얼의 박스로부터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그 박스가 이제 유명했다라는 건 오랫동안 팔렸으니까 그 박스 디자인 같은 건 사람들이 많이 알겠죠. 니네도 그 콤프로스트나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대충 이미지 떠오르잖아. 근데 거기에 막 사자나 호랑이가 사라진 거야.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바로 it was the season of the cereal maker to remind people that 이렇게 어순상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요 앞에 있는 내용을 말하죠. 결정. 누구의? 시리얼 제작사의 결정이었습니다. 뭐가? To remind.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 사람들을 이해한 것으로 상기시키다라는 뜻인데 참고로 remind라는 동사의 어떤 표시를 좀 해보셔야 될 게 remind의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얘들아. remind A of B가 나올 수가 있고 또 A 대절이 지금처럼 나올 수가 있어. 이 remind A of B는 뭐냐면 A에게 똑같이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하다. 밑에 쌤이 번말로서 조그맣게 써놨습니다. 대절이 나올 때도 A에게 that 이해하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다. 이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시리얼 제작사의 결정이었습니다. 뭐가? 사람들을 상기시키려고 했어. that 이해하라고. 세계의 population of bees, 벌들의 개체수죠. 개체라고 하죠. 세계의 벌 개체들이 is fast diminishing. 빠르게 하고 있다?
얘는 지금 is 뒤에 있다고 해서 형용사 아니야. 부사로 쓰이고 있어. 얘의 보어는 누구니까? diminishing이니까. 그러니까 벌의 개체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제작사의 어떤 결정이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긴 거는 얘들아 가주어진 주어처럼 보여서 생겼지만 이 가리키는 게 앞에서 말했었던 그 사라졌다라는 것이 결국 시리얼 제작사의 결정이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대명사입니다. 가주어 아니야. 알겠지?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to remind는 뭐뭐 하기 위해 부사로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죠. 시리얼 제작사의 그 결정은 did not come out of the blue. 이거는 그냥 외워두셔야 돼. 여러분들 오늘 단어 시험에 있었죠? out of the blue.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suddenly라는 의미로서 대체제로서 쓸 수 있겠고 이게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earlier in that year 그 해 언제? 2017년 이전부터 더 일찍이 미국의 Fish and Wildlife Service라는 기관이 declared, 선언했었거든요. 이 2017년 전해보다. 뭐라고? that year라고 선언하다. 이 that은 접속사 대시 되겠죠? 목적어니까. 미국에서 범버비, 호박벌 개체수가 was endangered. 우리가 danger는 명사, dangered는 pp, endanger는 동사. endangered가 pp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다시 danger는 명사입니다. dangerous가 형용사. danger 앞에 in이 붙게 되면 동사, 위협에 빠뜨리다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러면 was endangered 하면 뭐야? 위협에 빠지다. 즉 이 글의 맥락상 뭐죠? 멸종. 그렇지? 멸종 위기에 처하다라는 의미가 endangered가 됩니다. 호박벌이 미국에서 일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 기관이 선언을 한 거야. 그래서 the population of the bumblebee in the US, 미국에서의 호박벌의 개체수가 어떻게 됐다 이제? shrunk라는 단어를 쓰네요. had shrunk. 요거 시제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 had pp 밑줄 쳐두시고 by nearly 90% since the late 1999, 1990년대 후반 이후로부터 쭉 거의 9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뜻이야. had pp의 시제는 항상 뭐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시제가 뒷받침되어야 그 과거보다 먼저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제로 상충시켜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의 표현 자체가 앞에서 보시면 위협에 빠졌어. 그치? 멸종위기에 빠졌고 범블비의 개체수가 그 이전부터 줄어들었던 거지. 거의 뭐까지? 90%까지 줄어든 거야. 그럼 지금 몇 퍼센트야? 지금 10%가 됐단 얘기니 아니면 100%에서 90%가 됐단 얘기니? 요거가 되게 중요해. 누구 때문에 그게 결정되냐면 이 전치사 by 때문에 그런 거거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by nearly 90%까지 줄어들었다는 건 equal 뭐가 됐다? nearly 10%가 됐단 얘기인 거야. 얘는. 그지? 근데 전치사 by 대신 뭐를 쓰게 되면 to를 쓰게 되면 10%까지 줄어든 거야. 10% 쪽으로 줄어든 거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to가 되게 되면 by는 90%까지 줄어든 거고, 줄어든 양을 얘기하는 거고, to 90% 하게 되면 90% 쪽으로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줄어든 추세가 10%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to로 쓰게 되면 90%로 줄어들다. 그러니까 by냐 to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이게 달라요. 이게 왜 쌤이 이거 가지고 말장난하냐면 이게 수능 시험 문제에 도표일치 불일치에서 나왔었던 논쟁이었어. 그래서 그때 최초로 도표일치 불일치에서 저 by냐 to냐 싸움 가지고 이것도 되잖아요. 저것도 되잖아요. 해서 애들의 혼동이 컸다라는 이유로 둘 다 맞았다고 했던 이중 답안 처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치사 가지고 장난치는 건 좀 주의해 두시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헤드 슈렁크입니다. 멸종위기 받기 이전에 과거 이전에 줄어든 거니까 헤드 pp로서 시제 체크가 되셔야 된다는 거. 슈링크 동사 모양은 밑에 써놨습니다. 슈링, 슈랭, 슈렁입니다. 오케이? 그 철자 좀 주의해 두시고 1990년대 후반부터 쭉 지금까지
90%까지 지금까지 10%밖에 안 남은 거야.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아까 그 Wildlife Service 그 기관에 따르면 야생 관련 기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similar phenomenon, 나야 얘들아. phenomenon이 단수고요. 현상이란 뜻이죠. phenomena가 복수입니다. 복수.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have occurred. 자, 얘 또 자동사입니다. have occurred. 발생되어져 왔습니다. 뭐가 in other parts of the world. 다른 세상에서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이런 유사한 현상들이 발생됐다. 뭐? 벌이 줄어드는 현상 말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른 세상에서 일어난 유사한 현상이니까 미국 얘기 아니고 어디? 다른 나라. 그지? 중부 유럽. 어디? 중부 유럽에서는 허니비 colonies, 그 꿀벌 군집들이 have declined, 감소해서 by 25%, 1985. 1985년 이후로부터 지금 25%로 된 거죠. 그렇죠? 그만큼까지 줄어든 거고요. 또 하니안 카운티 차이나 이 중국에서는 어떤 곳인데 pear and apple, 배와 사과 나무들이 fill, 채워 어디? 그 풍경을 전반적으로 채우고 있는 이 하니안 카운티라는 곳에서는 farmers, 농부들이요 are forced to, 투부정사 별표 쳐두시고 force라는 동사의 오형식 동사의 능동태 때문에 그래 얘들아. force는 무슨 동사? 투부정사만을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 farmer들이 강요를 받는 거야. 뭐 하도록? pollinate 하도록. pollinate는 뭐 하는 거야? 수분하는 거야. 수분하는 게 뭐야 얘들아? 식물들 짝짓기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농부들이 직접 지네들이 스스로 수분을 하도록 강요를 받는 거야. 자신들의 과일들을 직접 손으로. 뭐 때문에? Due to severe decline in the population of honeybee. 꿀벌의 개체수 심각한 감소 때문에 손으로 직접 과일을 수분해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린오 대체적으로요. 벌들은 are disappearing. 그러니까 아까 미국 얘기도 그렇고 지금 중부 유럽, 중국 얘기도 그렇고 점점 더 뭐 해주고 있다?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disappearing 동의어 한번 써봅시다. disappearing 동의어 뭐죠? vanishing이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사라지다라는 의미로서는 이제 fading out.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니까 이제 진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xtinction이나 extinct를 쓰게 돼버리면 아예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멸종 상태니까 그거랑 뉘앙스는 좀 달라요. 오케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넣으려면 disappearing이 맞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 중이며 and that 또 그 벌에 감소한다. 얘 지금 된 얘들아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아니야. 뭐야? 앞에 있는 내용 받고 있는 지시대명사야. 그치? 즉 벌이 감소한다. 이 벌 감소라고 쓴 거야. 벌이 감소하고 있다는 건 걱정을 끼치고 있어. 누구? 과학자들이나 농부들에게. Among others. 그 다른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보다 과학자들이나 농부에게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why are they worrying? 왜 그들이 지금 걱정을 왜 그것들이 뭐 벌의 감소들이 왜 걱정을 끼치는 걸까요? What is special about bees? 벌들에게 어떤 특별한 것들이 있는 걸까요? 라는 거죠. 그래서 diminish 아까 감소되다, shrink 줄어들다, decline 이 세 개가 또 동의어니까 같이 좀 핵심어로서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왜? 이 세 단어가 지금 이 본문 하나에서 똑같은 동의어로 다 쓰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밑에 쌤이 미리 이제 동반이어 같은 것들 좀 몇 개 써놨습니다. 이런 거 한번 꼭 좀 읽어보세요. 뭐 landscape는 terrain으로 바꿔 쓸 수 있고 decline, diminish 아까 있었고 심각한, drastic 사라지고 있다, vanishing 아까 충분히 말씀드렸고 걱정, 우려 반의어로서는 감소되다, 증가되다, 심각한, 온화한 사라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걱정, reassurance는 안심이죠, 안심 그리고 alarming의 assuring 뭐 이건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경고를 주는, 안심시키는 이런 의미입니다. 동반이어 같이 좀 체크해 두시고 다음. 자, 선생님이 이제 각 소단원마다 이제 제목을 조금씩 썼어요.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식화를 좀 시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벌의 어떤 특징을 읽고 있는지, 그치? 해결책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것들 체크해 가시면서 읽어보세요. 자, 벌이 먼저 이제 어떤 특징, 아까 what is special about bee? 벌의 가장 특별한 게 뭔데? 그걸 대답해주고 있죠. 벌은 are one of the nature's most effective pollinators. 그치? 이 가장 효율적인 수분가들 중에 하나다. 만약 벌들이 do not move pollen, 꽃가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from one blossom, 한 꽃에서 to another blossom, 다른 꽃으로 이 꽃가루를 이동시키지 않는다면 one third, 3분의 1, 오케이? 분수. 그 작물의 3분의 1. We consume, 우리가 소비하는 작물의 3분의 1가량이 수일치 누구랑 해야 되니? 미안. 수일치 상관없으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분수 오브 명사 할 때 수일치는 얘랑 하셔야 됩니다. 얘. 분수랑 수일치 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어쨌든 뭐 수일치랑은 상관없지만 would be, 우리가 소비하는 작물의 3분의 1가량이 would be 어떻게 될 거야? 심각하게 영향을 받게 될 거야.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단어 하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심각하다라는 얘기네.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담당하고 있는 단어니까 어휘 체크 잘 해두시고요. 그래서 they, 그 작물들은 would have to be pollinated. 여기서 they는 당연히 crops를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they가 누굴 지칭하는지도 지칭줄은 잘 챙겨두세요. 그 작물들은 수분이 되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수동태주의. 작물이 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By other means. means 뜻 뭐니 얘들아? 수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란 뜻의 명사는 meaning입니다. meaning. 이 means는 수단이란 뜻입니다. 수단도 되고 수단들도 돼. 그럼 물어볼게. 수단이니 수단들이니? 그것도 물어볼게. 수단이야 수단들이야? 누구 보고 판단할 수 있어? other니까 수단들이 되겠죠. 그렇죠? 복수 명사입니다. 또는 그 작물들은요 would produce significantly less food. 어떻게 될 거야? 상당히 적은 음식을 만들어내게 될 거야. 왜? 수분이 안 되니까. 또 grain like wheat, rice, corn과 같은 곡물들은 are not much affected. 그렇게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by the declines of bees, 이 벌들의 개체수 감소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they,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누구야? crops가 아니라 grains죠. grains. 그치? 곡물들은, 세훈아 집중. 곡물들은 수분이 되어져. 주로 뭐에 의해서? by the wind. 바람에 의해서. 우리 그래서 니네 초등학교 때 막 충매화, 풍매화 이런 거 배우지 않아? 그치? 충매화가 이제 곤충으로 수분하는 거 안 배워서? 그런 거 중학교 때 배웠나요? 들어본 적도 없어? 풍매화, 충매화 아닌가? 왜 난 그게 기억이 나지? 초등학교 때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얘네들 풍매화죠. 곡물들은 이제 풍으로, 바람으로 이제 저기 하기 때문에. 민들레가 이제 풍매화잖아, 풍매화. 바람에 니네가 후 하고 날리면 그 씨앗들이 이제 퍼지는 거잖아. 과일, 채소, 그 다음에 누구? 다른 작물들, for farm animals. farm animals가 누구야? 우리 소나 돼지 같은 애들. 그치? 이 경작동물들을 위한 그런 어떤 과일, 채소, 다른 작물들은 하지만 요 하지만은 앞에 있는 풍매화의 대조가 되는 거죠. 곡물들은 영향을 많이 안 받아. 왜? 곤충이 아니라 바람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과일, 채소, 이 농경을 위한 어떤 농경동물들을 위한 그런 작물들은 might disappear, 사라질지 몰라요. 뭐 없이는요? 벌이 없다면, 이런 뜻이죠. 벌이 없다면 사라질지 몰라? might 다음에 동사원형 써서 주절을 without 명사 썼어?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운 거죠. 뭡니까? 없다면. 그치? without 분사구문. 그치? without 분사구문이래. without 어디 있어? without 가정법이죠. 가정법. 이거 본 적 기억나시나요? If it were not for, 없다면 이란 뜻이죠.
if가 생략되면서 주어와 동사가 도치시켜. 그게 뭐야? were it not for죠. were it not for. 그렇지? 그걸 뭐로도 바꿔? without but for로도 바꿨을 수 있다. 하지만 without but for는 동사가 없다. 누구 보고 판단한다? 주절 보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might 다음에 동사 그냥 without 명사만 보고 가정법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절에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거 보시고 세훈아 어디를 자꾸 봐? 여자 문제야? 엄마와의 문제야? 남자의 멍의 90%는 여자 문제 아니면 엄마와 싸워서의 문제입니다. 집중 안 해? 그만해 이제.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 어제 한화 LG한테 개발려가지고 지금 선생님 심상이 좋지 않아요. 알았죠? 어제 LG가 솔직히 한 수 위긴 했어. 인정. 한화가 좀 운영이나 이런 걸 잘 못하긴 했어. 근데 더 열받은 게 뭐냐면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단톡방 다 충청남도 놈들이잖아. 그래서 한화 막 응원하고 있는데 그중 한 놈이 야구에 관심 1도 없는 놈이 어제 몇 차전에 끝났죠? 5차전에 끝났죠? 근데 4차전 때 패를 당했어요. 대역전패를 당했는데 그 역전패 이후로 단톡방 조용히 아무도 얘기 안 했어. 다 열받아가지고. 맨날 야구하면 막 시끄럽거든. 근데 단톡방이 조용히 했어. 근데 야구에 관심 없는 그 한 놈이 갑자기 단톡방에 야! 우주의 기운이 LG 쪽으로 가다 보다 크크크크크크크 그거 쓰고 나서 단톡방 분위기 지금 싸해졌습니다. 욕이 지금 엄청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뻔뻔한 그 캐릭터 있잖아. 전세훈 같은 캐릭터. 약간 뻔뻔한 캐릭터. 넌 야구에 관심, 한화가 이기든 지든 상관없어. 이런 애들 있지. 그지? 다른 애들은 막 야구에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기니 지니 투수를 누구 기용하니 많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놈 한 놈만 크크크 그런다고 되겠냐? 막 이지랄하는. 어제 혈압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지고 나서. 그러더니 어제 LG가 우승하고 뭐라는 줄 알아? 봐봐. 봐봐. 이 한마디에 단톡방 나갈 뻔했습니다. 진짜 어제. 눈치 사회생활 가능한지 모르겠어 그 새끼야. 지금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말이야. 자, 세훈아 집중. 알았어? 자, 다시. 그래서 어떤 벌이 없다면 그게 다 사라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apples, strawberries, watermelons, the list, 기타 등등 그 목록들이 거의 끝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벌로 인해서 pollinate 되는 수분되는 그 작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치?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 벌의 영향력이 이마만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렇다면 why are bees disappearing? 왜 벌이 disappearing? 사라지고 있는 중인 걸까요? There is general agreement.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의, 합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Among scientists.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와 얘들아. 그렇지? 그러면 이 대신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야 될 건데 문장 구성 보니까 declines in the bees population. 이 벌의 개체수의 감소가 are the product. 프로덕트는 원래 산물이란 뜻이야. 산물이 무슨 뜻이야? 결과물이란 뜻이야. 맞죠? 그러니까 뭐의 결과물?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물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 그 결과물이다. 잠깐만. 그럼 문장이 주어, 비동사, 산물, 결과물, 보어.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누굴? agreement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scientist 꾸며주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동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얘들아. 멀티플 팩터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가지의 특정 이유 때문에 벌이 줄어든 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요인? Can act alone or in combination. 그치? 얘는 지금 act 다음에 act가 원래 자동사라서 뒤에 딴 거 덕지덕지 붙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형용사가 붙었어. 그런데 우리 이거 자동사 다음에 형용사 나오면 전적으로 누구 얘기?
앞에 있는 주어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행사가 factors니까 혼자만 작용할 수 있는 혼자만 작용할 수 있거나 혹은 조합이 돼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의 결과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는 합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 roughly speaking, 자, 요 5과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독립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뭐야? 외우기나 잘 외우세요. 알겠지?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뭐 strictly speaking 하면 strict가 엄격한이라는 뜻이니까 엄격히 말하자면 generally speaking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니까 이거 좀 알아. rough가 대략적인이라는 뜻이거든. 대략적으로 말하면 벌의 감소는 arise 발생하는 거야. 얘 철자 조심하셔야 돼. 얘는 자동사라서 지금 arise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사실 raise와의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죠. raise는 타동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raise냐 arise냐 이거 차이 구분해 주셔야 되고. 앞서 말한 그 요인들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뭐다? sickness였다. 여러분들 도식화 시킬 줄 알아야 돼 지금. 벌의 개체수 감소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그 첫 번째가 뭐라고? sickness, 질병이란 뜻이에요. 한글말로 그냥 쓸게. 여기까지는 판서 가능합니다. 요 위에가 안 돼요. 자, 질병입니다. 근데 왜냐면 쌤이 이 수업 많이 해봐서 안 돼. 이 도식화 한번 하면 이만큼이 쓰여지거든. 한 이만큼이 쓰여지는데 요거밖에 못 쓰니까 쓸 때마다 미리미리 체크해 두세요. 알겠죠? 바로 질병인데 벌은 고통받아. suffer from 얘들아 자동사야. 전치사 from이랑 같이 세팅으로 다니죠. 벌들은요 뭐로 고통받냐면 자신들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또는 and 그리고 suffer from and from이니까 suffer from이 계속 연장되는 거야. 뭐 parasite that weakens often kill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거 누구? bees가 되겠죠. bees. 그죠? themselves 하시면 안 돼. 왜? 선생님 주어가 bees인데 목적어가 them이면 themselves 아니에요? 아니라 왜? 죽이거나 약화시키는 건 누구야? 기생충이거든. 오케이? 그걸 체크하셔야 돼. 그러니까 뭐로 고통받아? 기생충으로 고통받는데 그 기생충이 무슨 역할을 해? 동사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죠. 벌들을 약화시키거나 종종 죽여버리는 그런 기생충로부터 고통을 받다 이거죠. 아, 질병의 원인 뭐다? 자신의 질병, 기생충으로부터의 질병. 많은 beekeepers이 양봉업자라고 하죠. 양봉업자. 많은 양봉업자들이 agree that 이하라는 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The parasitic mite인 varroa라는 varroa disruptor라는 어떤 그 기생충이 is the most serious threat to bees. 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또 그 varroa는 is very small mite. 가장 작은, 아주 작은 기생충이야. 그래서 that feed on, 요거 중요 단어. feed on 자체가 얘들아 누구와 비교해서 많이 나오냐면 feed와의 비교로 많이 나옵니다. feed 목적어 나오면 얘들아 feed 목적어를 먹여 살리다야. 이렇게 쓸게. feed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그 목적어를 먹여 살리다야. 근데 feed on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면 뭐야? 먹고 살다입니다. 먹고 살다. 그걸 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걔는 뭘 먹고 살아? blood of the bee. 그 벌의 혈액, 피를 빨아먹고 살고 또 spread from the hive to hive. 어디마다? from 명사 to 명사하면 명사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벌집마다 뭐를 퍼뜨린다? 기생충을 퍼뜨리는 거죠. In addition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정사 아니기 때문에 원형 쓰면 안 돼요. to 부정사라고 해서 안 돼. In addition to는 전치사라서 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동명사 나온 겁니다. 그래서 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varroa는 또한 뭐 하기도 한다? 질병을 퍼뜨리기도 한다. 최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벌의 개체수 감소의 첫 번째 이유보다 질병이다. 구체적인 얘기는 따로 쓰지 않을게요. 알겠죠? 자체 질병과 또는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다 자체 질병,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 이렇게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동반이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쭉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문 세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인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요인이 끝났어. 두 번째 요인이 뭐다 얘들아? 영양소 부족. 자, 영양 부족이 있다라는 거, 이게 두 번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꽃의 다양성의 감소, 그 다음에 꽃의 다양성이 감소하니까 서식지도 파괴되고 단일 재배. 그러니까 다양성이 없다라는 걸 단일 재배로서 표현을 한 거죠.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second factor that is causing bee declines, 이 벌의 감소를 야기시키고 있는 중인 두 번째 요인은 주격관계대명사 되시죠? 바로 poor nutrition입니다. 영양 부족. 여기 nutrition 조금 해서 안 보일까봐 nutrition 앞에 MAL, malnutrition이란 단어거든. 영양 실조란 단어입니다. 저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 부족인데 벌들은 feed on 또 나왔다 얘들아. 뭘 먹고 산다? 꽃을 먹고 산다. 그래서 벌들은 need a stable supply. 그 꽃에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해. 그지? 그래서 when there are 있을 때, 뭐가 있을 때? Not enough diverse blooming flowers. 어떤 충분히 다양한 피는 꽃들이 없을 때에는 during 언제? bee season. bee season이니까 우리 번식기라고 하시면 돼요. 벌의 시즌이니까 번식기 동안 충분한 다양한 꽃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벌들은 are not able to sufficiently feed themselves. 얘는 무슨 뜻이라고? 먹고 살다라는 뜻이라고. 먹여 살리다. 얘는 먹고 살다, feed는 먹여 살리다. 그들 스스로를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 부족이 있는 이유가 뭐야? 첫째, 다양한 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스스로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야. 자급자족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즉, 다양한 꽃들의 부족이 is in part in the result of the changes. 그 변화의 일부, 변화의 결과입니다. 어디 안에서의? 이 농경의 변화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양 부족은 첫째 다양성 부족인데, 다양성 부족의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얘들아? 방금 얘기 나온 농경 변화. 그러니까 농경 변화. 지문 중에 그런 지문이 있잖아. 옛날 그 수렵 채집인들은 막 나가서 사냥해서 먹고 와야 되니까 그날 막 따고 그날 잡아온 동물 같은 것들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다양한 걸 먹게 된다. 그치? 단 사냥 못하면 굶어 죽는 거지만. 그치? 근데 우리가 안정화가 되면서 농업화가 되면서 쌀, 옥수수, 밀 이런 것만 막 엄청 많이 다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부족해진다. 그치? 그래서 영양가는 옛날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지문의 내용 되게 많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죠. 농업의 형태가 바뀌다 보니까 농업의 형태의 변화의 결과가 바로 뭐다? 다양성 부족의 원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꽃이 다양하게 많아야 되는데 농업 자체가 그 땅을 싹 다 갈아 밀고 거기다 쌀만 갖다 그냥 논만 반만 갖다 이제 한 작물 하나 가지고만 쭉 펼쳐내니까 부족해진다 이거죠. Over the past century, 지난 한 세기에 걸쳐 농업은 has become increasingly industrialized. 단어 주시하셔야 돼. have been pp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농업은 has become pp야. 어떻게 되고 있어? 점차 산업화가 되어지고 있다 이거죠. 그죠? 산업화가 되어지고 있다. One of 복수명사 확인해 주세요. The outstanding features of the industrial agriculture. 이 산업용 농업의 어떤 가장 outstanding, 뛰어난, 두드러지는 그 특징들 중 하나가 수일치 원과 수일치니까 단수가 체크되셔야 되겠죠. 그렇죠? 바로 뭐다 얘들아? 모노컬처다. 농업의 변화 가장 큰 특징 뭐다? 단일 경작. 요게 이제 벌의 감소의 개체수의 원인. 아니,
단일 경작 때문에 뭐가 줄어드니까 꽃의 다양성이 줄어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러다 있어거 건우야 그러다 있어거 지훈이가 네가 추해질까봐 고쳐준 거였어 방금. 단일 경작을 하다 보니까 꽃의 다양성이 줄어들어서 어떻게? 그로 인해 영양 부족이 된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단일 경작인데 이 모노컬처란 단어 모를까봐 동격으로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길기도 길었네요. 이 정도면 쌤이 엔터 쳐가지고 바꿀 걸 그랬다, 그치? 바로 agricultural practice야. 뭐? practice, 관행이란 뜻이죠. 농업 관행인 거야. planting one crop, 오로지 하나의 작물만 심는 어디에다가 특정 area, 영역에다가 year after year, 매년마다 특정 지역에다가 작물 하나만 갖다 심는 그걸 모노컬처라고 한다. 모노컬처 뭐? 단일 경작.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즉 단일 경작이 뭘 이끌게 된 거야? Poor nutrition for bees. 결과론적으로 벌들에게 영양 부족을 이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당 하나의 어떤 식물이 cannot meet, meet는 만나다 말고 무슨 뜻? 충족시키다의 뜻이 있죠. 그래서 그 벌들의 영양의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벌들에게 있어서는 영양 실조로 이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벌들은 뭐가 필요해요? varied, various 둘 다 되는 겁니다. 다양화된 식단, 다양한 유형의 꽃들 뭐 하기 위해서? grow into strong, healthy workers. 강하고 건강한 노동자, 노동벌이 아니라 일벌이라고 하죠. 일벌 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유의 꽃들의 다양화된 식단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explains Dr. Hassan 마티라. 이 사람이 누군데? 허니비 바이올로지스트 웰슬리 대학의 이 생명학 교수, 그렇지? 생명학자인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농경 변화로 인한 단일 경작 때문에 꽃의 부족이 일어나다 보니까 영양 부족이 일어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영양 부족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도식화가 되셔야 돼. 여기에 도식화가 되셔야 돼. 영양 부족 두 번째 뭐? 꽃의 서식지 파괴. 또한 also large industrial facilities. 그러니까 커다란 산업용 시설. 놀이터, 골프 코스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matters work. 일들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악화시켜. 뭐 함으로써? by ing. 방법 얘기할 때 쓰는 표현. 함으로써 destroying bee habitats. 이 벌의 서식지를 파괴함으로써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서식지요? were once는 한때 filled with diverse flowers. 다양한 꽃들로 채워졌었던 그런 서식지들을 파괴함으로써 파괴하고 이런 거 만드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꽃들이 없어지니까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영양 부족의 원인 서식지를 파괴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다양성, 꽃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영양이 부족해지게 되는 것이다.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green space, 이 그린이 상징하고 있는 건 친환경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친환경적 공간이 can be 뭐가 될 수 있어? green desert. 요거 빈칸춘으로 놓기 좋겠죠. 그렇죠? 비유적 표현이니까. 그렇지? 그린 친환경적 사막이 될 수가 있어. 뭐 하지 않는다면 it has flowering plants that are friendly to bees. 벌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어떤 식물을 심지 않게 된다면 그린 데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역시 마티라가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동반이어 체크 잘 해주시고요. 본문 네 번째. 네 번째.
여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요 지금 화면에 띄워진 요 덩어리까지만 보고 좀 쉽시다. 자, 벌의 영양 부족 마지막입니다. 자, 기후 변화다. 아, 영양 부족의 또 세 번째 요인 기후 변화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식화만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글씨 좀 안 예뻐도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자, 어쨌든 영양 부족의 기후 변화가 one more suspected factor. 가장 의심스러운 요인들 하나는 that is contributing to contribute to 이거 많이 쓰이지, 그치? 동의어 뭐 써야 돼? contributing to 동의어 dedicate. 맞습니다. dedicate to, devote to, commit to까지. 전부 다 전치사 to입니다. 전치사 to. 그래서 기여하고 있는 뭐래? 벌의 poor nutrition, 영양 부족에 기여하고 있는 중인 또 다른 하나의 더 의심스러운 요인은 바로 뭐다? climate change다. 기후 변화다. 예상되는 내용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점점 증가하고 있는 온도, 그리고 변화 in rainfall pattern, 강수량의 변화, 그리고 좀 더 불규칙적이며 극단적인 날씨, 이런 것들이 have impacted bee population, 이 벌의 개체수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 구체적인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과학자, 어디 폴란드의 과학자들이 have documented, document는 기록하다는 뜻이야. 기록을 해왔습니다. have pp는 능동이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주셔야죠. 그 목적어 자리에 명사 자리에 의, 주, 동 체크가 되셔야 되겠네. 그치? 아, 어떻게 꿀벌들이 responding to 어디에 반응하다. 얘도 전치사. 잊지 마세요. 명사입니다. changes가. 그래서 in the climate, 그 기후 속의 변화에 어떻게 벌들이 반응하는지를 기록을 해봤어. 폴란드 과학자가 한 실험 내용이 뭐라고? How honeybees are responding to the changes in the climate. 요거라고. 요게 빈칸 포인트로 나올 수 있겠죠. 첫 번째, 왜? 지금에 나오는 건 이제 날씨의 변화에 따라서 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얘기할 거니까 이게 지금 일반화된 내용이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일반화된 내용은 항상 빈칸 포인트에 가까워 있죠. 그들의 첫 번째 winter flight date, 그 겨울의 첫 번째 비행, 그때가 언제냐면 awakening moment after winter, 겨울 이후에 깨어난 순간인 그 첫 번째 겨울 비행 날짜가 has advanced니까 어떻게? 미리, advance는 이제 앞당기다의 뜻이 있거든. 앞당겨 온 거야. by more than 1 month. 몇 달까지? 한 달 이상까지 앞당겨진 거야. During the last 25 years due to increasing temperature. 그 증가하고 있는 온도 때문에 지난 25년간에 걸쳐 한 달 정도가 앞당겨진 거야. 야, 1년 12달인데 지난 25년 동안 조금 몇 시간씩 앞당기다 보니까 25년 동안 뭐야? 한 달이 앞당겨진 거야. 1년에 하루씩 앞당겨졌나 봐. 그렇지? 그래서 기후가 이제 벌에게 준 영향력이 결국 이거죠, 이거. 즉, 이렇게 앞당겨지다 보니까 patterns of flowering, 꽃이 피는 그 패턴 자체가 do not always match,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와? 그 벌의 첫 번째 비행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벌이 겨울잠 잘 잤다 하고 딱 이제 날아볼까 하고 이제 먹잇감 어디 있지 했는데 아직도 겨울인 거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벌들이 뭐 할 가능성? food shortage, 음식의 부족에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벌의 비행 시기가 앞당겨지다 보니까 아직 꽃이 피지 않아서 음식 부족에 영향을 받게 된다까지.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세 번째 요인 살충제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요. 자, 오늘 세 번째 요인은 이제 여기 세 번째가 아니라 여기 세 번째죠. 여기 세 번째. 살충제 사용이 이제 세 번째 요인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면 widespread use of pesticides. pesticide가 이제 해충이죠, 해충.
common in industrial agriculture. 얘도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흔한 산업용 농업에 흔한 이 pesticide, 살충제의 사용, 널리 사용하는 것이 pest가 해충이고요. pesticide, side가 이제 죽음을 얘기해. 우리 자살,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자살은 영어로 suicide라고 하잖아요. 수가 이제 자신 스스로를 얘기하거든요. 뭐 어쨌든 무슨 side는 이제 전미사로서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살충제의 널리 퍼진 사용은 is the third major factor. 주요 원인이야. 뭘 이끄는? 이 벌의 개체수 감소를 이끄는 주요 원인이 세 번째 요인이기도 하다. There are several ways.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 벌들이 can be killed. 죽임을 당해. 뭐로? 이 살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에 죽임을 당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ways라는 명사 다음에 주어 수동태로 끝난 완전한 문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ways와 bees 사이에는 동격대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자, one of them. 자,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얘들아? several ways. 그 방법들 중 하나가 is 바로 뭐야? 직접적 접촉이 되는 거죠. 직접적 접촉. 살충제 사용의 첫 번째 요인. 이것 때문에 개체가 줄어드는 첫 번째 요인 직접적 접촉. 발음도 힘드네요. 직접 접촉. 요건데 벌들이 꽃 위에 있을 때 at the time of the application. 여기서 application of pesticide라고 하는데 우리가 application이라는 단어가 이제 적용, 지원 이걸로 제일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포란 뜻이 있는데 application이 뭔가 미용 도구 같은 걸 뿌릴 때도 헤어 에센스 같은 걸 applicate 한다고 해. 적용한다. 즉 살포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살포란 뜻이 있어요. 페스티사이드에 살포하는 시기에 벌들이 꽃에 있을 때 벌들은 죽어버려. 어떻게? 즉각 즉사해버려. 그냥 바로 그 자리에 죽는 거죠. In this case, 이런 경우 여왕벌이나 다른 벌들 in the hive, 어디에 있는? 벌집에 있는 여왕벌이나 다른 벌들은 영향을 받겠어? 안 받겠어? 그 자리에서 삑 하고 죽어버리는데 영향을 안 받겠죠. 벌집에는. colony survive, 그러니까 군집은 생존할 수가 있어. 역시 밑에 동반이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5번째 갑니다. 자, 그렇죠. 직접적 접촉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니까 내가 하이브로 돌아가지 못하니 하이브에 있는 벌들은 내가 영향을 끼치진 않겠지. 근데 만약에 벌들이 avoid 직접적 접촉, 이 살충제와의 직접적 접촉을 피하게 된다면 they can still,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be contaminated through the pollen. 이 수분, 즉 수분을 통해서 접촉이 오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쌤이 if 자리에다가 역접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if절이 마냥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even if나 그치? even if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양보의 의미로 쓰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서도 가끔 쓰일 때가 있습니다. 할지라도 하더라도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벌들이 이 살충제의 직접적 접촉 같은 건 설령 피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그들은 오염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수분, 공기, 물, 토양을 통해서 오염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has deadly, 아주 치명적인 효과가 되는 거죠. 어디에? 벌의 군집에. 그치. 직접적 접촉은 적이 될 수 있는데 군집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데 여기에 있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간접 접촉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접적 접촉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오염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여기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염된 벌 자체가 트랜스포트, 전이시키잖아. 이동시키잖아. 살충제를 어디에다가? 군집으로 이동시키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염이 된 상태로 가게 되면 그 군집에 있는 오염이 되죠. 꽃가루라든지 이 꿀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안에 또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채로 말이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겠어? 종종 disastrous.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군집은 결국 collapses. 자동사입니다. 붕괴되다라는 뜻이죠. 수동태 쓰면 안 돼. 일부 살충제는 do not affect.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디에다? 성체가 된 벌들. 성인이 다 큰 성체가 된 벌들에게 영향을 주진 않지만 because 정말로 야기는 시켜요. 뭐? 데미지, 손상을 야기시키긴 해요. 누구한테? 새끼, 좀 어리거나 immature beasts. 머처가 이제 우리가 성숙한이라는 뜻이니까 머처 앞에 이미 붙으면 미성숙한. 그치?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형의 pesticide도 could affect bees' brains. 또 다른 건 어디에? 그 벌의 뇌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대요. 뭐 하면서 지금 문장에 접속사가 없으니까 분사구문화 된 거죠. 만들면서 벌들을 slow learner, 좀 느리게 배우는 그런 학습자로 만들면서 말이야. 그리고 때때로 야기시키면서 이 making과의 병렬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뭐 그들이 lose their ability, 그들의 어떤 능력, 뭐 할 능력? find nectar. 이 꿀물을 찾을 그들의 어떤 능력을 잃게 만드는 걸 야기시키면서 말이야. 또 여기 오형식 동사 cause의 목적격보 투부정사 쓴 거까지 동사 모양 다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several ways to protect. 이제 다 끝났어 얘들아. 이런 살충제도 직접적 접촉이 있고 간접적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적인 역할,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세 개가 벌의 개체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도식화가 되시면 딱 좋겠고요. 이제는 해결책,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several ways to protect the bee from the pesticide. 이 살충제로부터 벌을 지키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방법들이 are being proposed. 제안되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one of them은 누구겠어요, 얘들아? 그 지키는 방법의 몇 가지들이 되겠죠. 그죠? 그 몇 가지들 중 하나가 바로 뭐 하는 거다? Apply pesticides in the evening. 저녁에 살충제를 살포하는 것이다. 여기서 apply는 역시 살포하다. This, 이 저녁에 살포하는 것이 요 최소화하다, 최대화시키다 요거 단어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최소화될 것이다. 뭐를? The impact of pesticide on bees. 이 벌들에게 살충제의 영향력을 최소화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기 때문에 벌들이 take food during the day, 낮 시간 동안에 음식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치? 낮 시간에 찾아다니니까 밤에 살포하면 영향력이 좀 최소화되겠죠, 그렇죠? 덜 끼쳐지겠죠. 그리고 어떤 특정 작물들은 또한 멜론이나 오이와 같은 이런 특정 작물들은 have flowers, 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꽃 어떤 꽃? will be open for only a single day. 오직 하루만 개화가 되는, 열리는 그런 꽃들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꽃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앞서와 같은 이 멜론이나 큐컴버와 같은 작물에게는 pesticides가 should be applied, 살포가 되어져야 되겠죠. 언제? 꽃들이 closed 되어 있을 때. 왜? 개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꽃가루들을 이제 집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닫혔을 때 이제 살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꽃의 특성, 그리고 벌의 습성, 꽃의 특성마다 뭐 할 수 있다? 살충제를 다양하게 살포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이 글의 일반화가 될 수 있겠죠. as 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뭘 줄어들어? 비의 영향력을 줄어들게 하기 때문에. all in all 또 나오네. 대체적으로 in order to protect 지키기 위해서는 벌들을 뭐로부터? 해로운 살충제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there 다음에 비동사 있다. should be니까 있어야만 한다. nationa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전국적인, 국제적인 그런 협업들이 있어야 돼. 누구? 양봉업자, 재배자, 정부, 그 다음에 pesticide manufacturer. 이 살충제 제작자, 그렇지? manufacturer, 제작자들 사이에서
이 협업들이 전국적인 국제적인 협업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민헨 그 독일 민헨 축구단 그 앞에 붙는 게 뭐야? 바이에르죠, 그렇죠? 바이에르가 아마 살충제 제작 회사인가 그럴 거야. 바이에르. 경기도 안양시 이런 아니야. 그 회사 이름일 거야. 주가 있어요. 주가 있어? 바이에르라는 살충제 회사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하긴 뭐 유럽 축구는 지역, 그지? 지역 이름을 많이 쓰니까 주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겠네. 어쨌든 다음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개인으로서 우린 또한 뭐 할 수 있어? 벌들을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국제적인, 전국적인, 그럼 나라인 일인가? 양봉업자들 일인가? 그게 아니야. 우리 개인들도 벌들을 구할 수가 있어. We can plant flowers. 꽃을 심으면 돼. 어디에다가? 우리의 정원에다가. 근데 그 정원 어떤 정원? Are helpful for bees. Trying not to contaminate these flowers with pesticides. 도움이 돼. 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든. 또 두 번째, try not to, 뭐 하지 않을. 이 try not to를 좀 주의해 두세요. 노력한 겁니다, 얘는. 근데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죠. 이러한 꽃들이 살충제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런 가든에 꽃을 또 심어야 되고, 또한 we can buy, 우린 구매할 수도, consume, 소비할 수도 있는 거죠. 좀 더 organic produce. produce 여기서 명사로 쓰입니다. 무슨 뜻? 농산품이란 뜻으로 씁니다. 동사 아니야. 그러니까 유기농의 농산품을 좀 더 우리가 많이 소비를 한다. 유기농 농산품 수식어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키워지는, 재배되는, 뭐 없이도 뭐와 함께 최소한의 살충제를 사용하는, 혹은 살충제 사용이 없는 이런 거죠. 그런 것들 없이 키워진 그런 유기농 농산품을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굳이 우리가 유기농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제 농약 뿌린 거 안 먹네? 그럼 이제 좀 더 농산품을 좀 유기농으로 키워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재배자들도. This way, 얘들아, this way 명사처럼 생겼지만 이거 많이 쓰는 장치, 이거 뭡니까? In the way입니다. This way는 in the way로 지금 부사로 쓰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식, 어떤 방식? 우리가 농산품도 이렇게 사용하고 가든도 좀 꾸미고 이러면서 we can expect, 기대할 수 있겠죠. 오형식 동사 뭐를? commercial growers가 to reduce their use of pesticide. 그 살충제 사용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commercial grower가 누구? 상업적인 재배자들이 그들의 살충제 사용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거닉 푸드 많이 쓰게 되면. 즉, when we take these seemingly small actions, take action이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야. 그 가운데 수식어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할 때 이러한 보기에 좀 작은 행동들, 조치들을 취하게 될 때에 뭐 하기 위해? 벌들을 돕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할 때에 we help them, 우린 돕는 거야. 벌들이 make our own world, 우리의 세상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도움게 되는 것이며,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이 글 전체 주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돕는 거죠. 벌을 도움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돕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까지 해서 밑에 또 역시 동반이어 있으니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그 단어 시험 본 거랑 그 테스트 본 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